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예. 그리고 강의 자료랑 얼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장 마쳤고 이제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끝부분에서 컨벡시티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요한 정보 이론의 세 가지 매저에 대해서 컨벡스냐 콘케이브냐 좀 그 증명 과정은 다소 지루했지만 여러분들은 결과만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컬백 라이블러는 이제 컨벡스하다. 그 컬백 라이블러는 디스트리뷰션 독립변수가 두 개였죠. PQ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바꿀 때 컨벡스하다. 그리고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하고 뭐 비교했을 때 컬백 라이블러랑 엔트로피랑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었죠. 마이너스 사인이 붙으면서. 그래서 그 컬백 라이블러의 컨벡스가 엔트로피로 바뀌면서 컨케이브다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매저가 하나인데 사실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거 자체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런 뭐 통신 이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하고 그다음에 매체를 표현하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하고 두 개를 보통 분리해서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각각 하나는 고정되고 다른 걸 바꿀 때 그 다른 거를 독립 변수로 봤을 때 그 다른 놈에 대해서 컨벡스냐 콘케이브냐를 이제 따졌었고 컨디셔널을 고정시키고 px를 바꾸면은 이게 이제 컨케이브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px를 고정시키고 컨디셔널을 바꾸면 이 컨디셔널에 대한 독립 변수로 봤을 때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컨벡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수학적인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유니크한 어떤 옵티멈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을 배우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것들이 유니크한 최소의 그런 독립 변수,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를 갖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이고 2장 전체로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엔트로피 맥시마이징은 유니폼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아주 중요한 또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신 이론뿐만 아니라 거의 굉장히 많은 컴퓨터공학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 그랬고 뭐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 뭐 좀 여담 삼아 예시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가끔 보면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여러 명 줄 세워놓고 헤드폰에 다 끼워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뭐 스무고개 같은 거죠. 약간 한 사람이 뭐 말로 막 설명을 하면 옆에 사람한테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본 사람 있나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딱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노이즈나 뭐 주관적인 이제 정보를 가공을 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정보를 생각해서 전달하는데 결국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예를 들면 I'm a boy로 시작을 했는데 한 몇 단계 지나고 나면 받는 사람은 he's a girl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론하는 사람이 너무 이 직업병이긴 한데 그런 예능의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개념들은 2장에서 거의 다 배운 거고 정보 이론에서 필요한 70% 정도의 지식은 다 이미 이제 배운 겁니다. 3장부터는 이것들을 다양한 케이스로 좀 더 확장하고 응용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AEP라는 걸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용어죠. Asymptotic Partition Property라는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별게 아니고 그냥 큰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큰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AP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이 이제 티피컬 셋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티피컬 셋이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정보 이론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결과들이 다 이 티피컬 셋의 개념으로 정의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인 거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 넘어가면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좀 얼핏 보기에는 비직관적인 그런 것들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 지나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티피컬 셋을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엡실론이라는 어떤 작은 숫자, 0으로 가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어떤 랜덤 시퀀스의 길이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었었죠.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를 100번 한다. 그러면 n이 100이 되는 거고 엡실론은 뭐 여러분 편한 숫자 근데 좀 작은 숫자 좋습니다. 뭐 10의 마이너스 3승 0.001이다 라고 하면은 이 티피컬 셋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100번 던졌을 때 나오는 가짓수가 6의 100승이 어마어마한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6의 100승계의 가능한 콤비네이션 시퀀스들이 나오는데 어떤 특정 시퀀스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게 티피컬 셋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위 던지기는 좋은 예시는 아닌데 왜냐하면 주사위 던지기는 그냥 각각 시행할 때마다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퀀스가 유니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엔트로피의 개념 또는 티피컬 셋의 개념이 그렇게 썩 중요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로디드 다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사위가 있다. 예를 들면 뭐 3의 확률이 많이 나오게 중간에 어디다 납덩어리를 숨겨놓은
꽂아놓은 그런 주사위가 있다 그러면 3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100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3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퀀스에 그 확률 분포가 몰리게 돼 있죠. 티피컬 셋이 어느 특정 시퀀스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정보 이론은 가장 일반적인 모든 가능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니폼한 경우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런 난 유니폼한 경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3이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퀀스의 확률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시퀀스들, 주사위 던지기 했을 때 시퀀스들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티피컬 셋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엡실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엔트로피를 계산했을 때 엔트로피하고 가까워지는 엡실론 정도의 차이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퀀스들을 이제 티피컬 셋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때 이제 엡실론은 얼마큼 가까운가에 대한 메저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1번 성질, 4가지 성질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티피컬 셋의 정의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정의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성질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첫 번째 성질은 사실은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의에서 바로 유도되는 이제 그런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정의였죠. 정의였는데 3개의 항이 있습니다. 3개의 항에다가 먼저 뭘 하냐면 로그 2를 취하면, 로그 2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그 2를 취하면 이놈 없어지고 여기 로그 2가 들어오죠. 앞에 가운데는 로그 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가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가고, 그러면 요 놈이 제일 왼쪽으로 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이 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놈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전체 항을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마이너스 로그 p가 가운데 들어오고, 좌우로 hx 마이너스 엡실론, 그 다음에 h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나오겠죠. 정의가. 다시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식입니다. 말로 설명했던 거가 바로 이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한 성질인데요. 이게 좀 어떨 때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성질 같기도 한 그런 성질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주어진 시퀀스가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은 1-, 엡실론보다 크다. 근데 여기 엡실론이라는 건 그냥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맘대로. 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도 되고, 뭐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러면 오른쪽 숫자가 뭐에 가깝죠? 네? 1에 가깝죠? 확률이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뭔가요? 뭘 의미하나요? 네? 확률이 어떤, 여기에 집합이고, 그 집합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냥 그 집합에 속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냥 거의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상황에서, 아까 로디 다이스 케이스입니다. 3이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일 때,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항상 3만 나오게 아주 극단적으로 주사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항상 3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티피컬 셋은 그냥 티피컬 셋에 속하는 시퀀스 원소는 딱 하나뿐입니다. 3, 3, 3, 3, 3, 올 3인. 근데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가능한 총 콤비네이션 가짓수가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6의 100승계라고 그랬죠. 근데 6의 100승계 중에 딱 하나 3, 3, 3, 3만 된다. 그게 그 확률이 100%가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6의 100승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뭔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확률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확률이 구체적으로는 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기가 근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집합의 정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임의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x1부터 x까지 100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실제 숫자들의 시퀀스 요놈이 이 티피컬 셋에 속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퀀스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6의 100승계 가능한 콤비네이션이 있다 그랬는데 있다 그랬는데 6의 100승계에서 그냥 랜덤하게 또 유니폼하게 우리가 선택한 그런 시퀀스가 아니고 왜냐하면 6의 100승계 가능한 그런 콤비네이션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 확률이 100% 가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3333이 아닌 놈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직관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어떤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퀀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확률 분포에 의해서 실제로 실제로 실행된 시퀀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롤리드 다이스 같은 케이스도 그 다이스에만 던졌을 때 나오는 시퀀스가 요 놈이라는 그 다이스가 아닌 임의의 가능한 시퀀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놈이 이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X라는 이 시퀀스가 임의의 시퀀스가 아니고 주어진 확률 분포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시퀀스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 성질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제너레이트된 시퀀스라 하더라도 그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직관적인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이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증명은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식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많이 고민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운 이 AP라는 성질이 그냥 푼수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어느 학생이 질문한 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이 큰 수의 법칙을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를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컨버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확률 이론적인 수렴입니다. 그래서 어떤 AN이라는 시퀀스가 있으면 보통은 디터미니스틱한 케이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케이스에서는 AN이 A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이게 N을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점점 A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 또는 확률 이론에서의 컨버전스는 그렇게 정의를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한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정보 이론에서 하는 뭔가 철학, 방법론하고 유사한데 그 랜덤한 것은 수학적으로 다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랜덤한 것에서 뭔가 고정된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매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고정된 매저가 확률 분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확률 분포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의 확률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어떻게 보면 확률 분포는 역사적이지만 디터미스틱한 겁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한 거지만 정보 이론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 중에 그것을 이제 first order moment라고 부르는 평균만을 가지고 대부분을 디파인을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컨버전스를 정의를 내릴 때도 디터미스틱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걸로 컨버지 하는데 확률적으로 컨버지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숫자보다가 작아진 확률을 구했을 때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그게 이제 랜덤 프로세스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정확하게 배울 내용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convergence improbabi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probability라는 말이 그냥 우연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 정의가 그래서 AN은 여기서 디파인을 한 A에서 디파인을 한 조인트 확률에 로우치하고 마이너스 n분의 1 곱한 거였죠. 이걸 AN으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수렴되는 포인트는 엔트로피 자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임의의 뭐 엡실론 델타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델타를 그냥 아무거나 바꿔치게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델타를 엡실론이라고 같이 이런 것 같다라고 봐버리면 그러면 바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 확률이 엄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커진다는 얘기고 이 확률 안에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의 차이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 놈을 요 관점에서 보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절대값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초등학교 수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마이너스 A를 좌변 우변에 다 올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A에는 A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 A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있다. 근데 요 놈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인식하고 동일한 식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로그가 있으니까 또 세 개 항에 대해서 엑스포넨셜 취하면 로그 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국은 유심히 보면 이 식이 엉뚱하게 달라 보이는 식 같지만 사실은 티피컬 셋의 정의하고 동일한 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칠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티피컬 셋이다라는 얘기죠. 확률 안에 들어갈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확률의 이 좌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확률 분포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시퀀스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뽑은 임의의 시퀀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뽑은 임의의 시퀀스라 그러면 확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로디드 다이스인 경우 거의 0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자, 2번이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비어스한 것들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티피컬 셋이라는 것도 셋이죠. 집합입니다. 집합이면 디스크리트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티피컬 셋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대략이나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대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의 극단적인 최대값, 극단적인 최소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대 최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최대 최소값들이 공통적인 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나중에 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자, 첫 번째. 티피컬 셋의 최대값, 원소의 개수. 어떤 집합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표시하는 거는 사실 집합의 절대값 표시하는 건 넌센스죠. 근데 이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집합의 이건 옛날에 설명했었네요. 원소의 개수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였죠. 이걸 카디널리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부터 출발하는데 모든 확률들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면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자, 이거는 확률의 공리입니다. 확률들의 서메이션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걸 출발합니다. 스크립트 xn이라는 것은 n번 주사위 던지기를 했을 때 가능한 모든 컨비네이션들의 집합. 아까 6에 10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집합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숫자의 그 집합입니다. 모든 가능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확률을 다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스탑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트릭을 쓰냐면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이 1이면 그것의 부분 집합에 대한 서메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모든 확률들은 다 양수이고 그것의 일부만 카운트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1보다는. 그래서 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부분 집합을 근데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티피컬 셋만 쓰겠다는.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트릭인데 지금 부동호 방향이 계속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부등호를 계속 이어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아지는 방향도 갑자기 커지는 방향이 되면 뭐 그냥 황당한 일이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확률 분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요것뿐이 없으니까 요거를 최소값으로 대체하자. 근데 이 확률 분포를 최소값을 어떻게 대체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디파인 했던 겁니다. 뭐냐면 티피컬 셋을 정의할 때 확률 분포의 최소값이 이미 자동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정의에 처음 2개. 그렇죠? 모든 확률들은 이거 이상 된다라는 게 티피컬 셋의 정의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메이션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집합을 티피컬 셋으로 국한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 정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티피컬 셋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로우 바운드가 존재한다. 최소값을 영어로 로우 바운드라고 그러고 최대값을 어퍼 바운드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 확률은 티피컬 셋의 로우 바운드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엔트로피의 노테이션이 그때 잘못된 노테이션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노테이션이 hx니까 마치 x의 함수처럼 보이는데 x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디스트리뷰션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전제 가정을 얘기를 하면요. 이 px 이 디스트리뷰션은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거를 뭐 영어로 underlying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언급은 안 했지만 당연한 거 가정으로서 디스트리뷰션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로디드 다이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3이 나올 확률이 80%고 나머지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10%를 5개로 나눈 거, 뭐 4%씩. 뭐 이런 확률이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주어지면 지난 챕터에서 여러분들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정의를 생각해 보면 확률이 주어져 버리면 엔트로피는 그냥 자동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수로 아예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수처럼 보이지만 완전 상수란 얘기죠. 엡실론도 상수, n도 상수. Everything is constant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 말은 뭐냐? 전체가 상수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에는 1만 남는 거죠. 1을 티피컬 셋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발상의 전환인 거죠. 어떤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일일이 카운트할 수도 있지만 그 원소 각각의 원소들을 1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모든 가능한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1을 그냥 더해주는 거라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은 어쨌든 그 약간의 발상의 전환만 하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일일이 다 카운트해야 되니까 서메이션으로 생각하면 이거 되게 쉬운 거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튀어나가고 서메이션 1은 티피컬 셋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티피컬 셋 사이즈는 그냥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요거는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옮겨가면서 이거를 좌변을 양변을 나눠주면 이걸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살아남고 자 그래서 티피컬 셋의 어퍼 바운드가 튀어나왔다. 자, 이 식의 의미는 좀 이따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로우 바운드랑. 자, 로우 바운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2번에서 증명했던 사실, 티피컬 셋에 대한 확률이 1에 가깝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1-epsilon보다 크다라는 그 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략된 게 있는데 이놈은 뭐냐? 결국은 x는 티피컬 셋에 있고 px들을 서메이션한 겁니다. 요게 요 식이 이 식입니다. 그죠? 왜냐면 어떤 집합의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그 실행한 값들, 리얼라이제이션이 그 집합에 속할 확률이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근데 요 놈은 아까 또 티피컬 셋의 정의에 의해서 어퍼 바운드가 주어져 있었죠. 어퍼 바운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끝에 요 두 개 항, 그렇죠? 2에 마이너스 nh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갖다 붙여놓으면 여전히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죠. 서메이션 안에 있는 놈은 상수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1을 카운트하는 거니까 티피컬 셋의 크기가 돼버리고 양변을 정리하면 약간 뭐 식이 아까 원마이너스 엡실론이 좀 추가된 거 말고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그 다음에 부등식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최소값 로우 바운드가 됩니다. 근데 원마이너스 엡실론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게 엡실론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게 만들어내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 써도 되고 그거 충분히 안 작아 그러면 나는 10의 마이너스 30승 쓸래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0승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숫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죠. 일단 엡실론들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 엡실론 항들을 거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으면 결국은 엡실론이 굉장히 작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근접해버립니다. 스퀴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어떤 변수가 어떤 값과 같다라는 걸 증명할 때 다이렉트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최소값 구하고 그 최대 최소가 사실은 같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모조리 다 같아져 버리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거의 같아지는 상황에서는 공통적인 항이 이거죠. 2의 NH.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티피컬 셋은 사실 최대 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티피컬 셋의 사이즈는 뭔가 엔트로피에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한다 라는 굉장히 재미난 성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할 때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그거에 또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가능한 컨비네이션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n의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엔트로피에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있으면 앞으로 이번 학기 정보이론 내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쓰고 유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자, 티피컬 셋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성질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 주사위 던지기는 너무 컨비네이션이 많으니까 좀 쉬운 예시로 바꿔서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칩시다. 앞뒷면이죠.
바이너리. 자, 유니폼한 동전 던지기일 때 엔트로피 계산하면 얼마죠? 더요. 네? 유니폼한 경우는 뭐라 그랬죠? 로그 카드를 치고, 그렇죠? 1이죠? 네. 자,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100번을 던지면 그때 티피컬 셋의 개수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자. H가 1이 돼버리니까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근데 2의 n승이 뭔가 생각해 보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가능한 모든 컨비네이션이 된다.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보일에서 정의 내리는 이 티피컬 셋이 인디펜던트하고 유니폼 할 때는 티피컬 셋이 그냥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집합이 돼버린다.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동전이 나올 확률이 뭐 앞면이 나올 확률이 90%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다. 그러니까 10%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엔트로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인데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2분의 1일 때 맥시멈 1의 값 같고 뭐 예를 들어 0.1일 때 값이 그때 엔트로피입니다. 대략에.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계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략 뭐 한 0.1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죠. 자, 뭔 얘기냐? 굉장히 재미난 비हे이버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티피컬 셋 사이즈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확률 분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랜덤한 우리가 그 가장 랜덤한 케이스가 유니폼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티피컬 셋이 그냥 전체 집합이 돼버리고 이와 같이 앞면이 1이 나올 확률이 90%인 경우는 엔트로피가 슈링킹이 일어나서 엔트로피가 줄면서 전체 집합의 일부인 부분만 티피컬 셋이 된다. 그러니까 2의 0.1 곱하기 아까 100번 던진다. 100. 그래서 2의 10승. 그러니까 원래 전체 집합은 2의 100승계의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왜냐하면 레이쇼가 2의 90승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0.0000001%도 안 됩니다.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티피컬 셋이 이 확률 분포에 의해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티피컬 셋은 뭔가 어떤 주어진 확률 분포로 실행을 했을 때 여러 번 독립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놈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그 직관적인 개념과 맞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직관적인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엄밀한 정보 이론적인 증명들에 동원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직관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티피컬 셋 또는 AEP를 실제로 데이터 압축을 하는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이것도 너무 이론적이네요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티피컬 셋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발생할 수 있는 시퀀스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실제로 발생하는 놈들에 대해서만 많이 발생하는 놈들에 대해서만 압축을 하고 실제로 발생 안 하는 놈 거의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발생을 안 하는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압축을 포기해버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 굉장히 단순무식한 전략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단순무식한 전략이 거의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거의 최선에 가깝다, 옵티말에 가깝다는 압축을 할 때. 그래서 한번 실제 압축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뭐 아까 동전 던지기 같은 유니폼은 너무 단순하니까 이렇게 뭐 앞면이 확률이 0.99, 뒷면이 0.12 그런 것들을 100번 던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0번 던졌을 때 나오는 시퀀스들이 확률을 생각을 안 하면 2의 100승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의 30승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 나오는 거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압축을 하려면 100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100빛이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100승계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압축할 수 있다는 거를 이용하면 얼마큼 압축할 수 있느냐? 티피컬 셋의 사이즈만큼 압축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중에 결론이 되는데 NH 빛만 쓰면 된다는 거죠. 아까는 N이 100이었으니까 100빛을 쓰는데 H가 1에 해당되는 경우였죠. 가장 최악의 경우. 근데 H가 만약에 한 0.1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빛이 아니고 10빛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이 티피컬 셋 개념만 가지고 실제로 10빛을 압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엔트로피의 최초의 응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응용 사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게 뭘 말하냐면 이 L이라는 놈은 뭐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그걸 압축했을 때 몇 빛이 필요한가? 실제 압축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빛의 개수를 L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시퀀스 길이가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만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시퀀스마다 다 별도로 다루는 거는 귀찮으니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수치, 즉 뭐냐면 그거를 한 빛당으로 노멀라이즈 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시퀀스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번 던지는 거나 100만 던지는 거나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전체 사이즈로 나눠준 즉 오리지널 한 빛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몇 빛을 쓸 수 있는 건가? 압축이죠. 오리지널 한 빛이 원래는 한 빛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 0.1이 됐다 그러면 10분의 1로 압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매저는 그 오리지널 한 빛을 몇 빛으로 줄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압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저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이 응용의 놀라운 결론은 이것을 엔트로피에 가깝게 압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이 엔트로피가 결국은
압축의 어떤 극단적인 한계가 된다. 여기서 물론 이제 로어 바운드를 보여야 되는 거긴 한데 로어 바운드까지는 아니고 어퍼 바운드를 보이는 거죠. 근데 엡실론 여기서 뭐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엔트로피 정도 수준까지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게 엔트로피라는 게 그 처음에 개념을 소개할 때 그 실행하기 전에는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실행하고 나면 정보가 만들어지는 상황.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정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때 정보의 함유량을 엔트로피가 표시한다 그랬고 어떻게 보면 얼마큼 혼란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는 혼란할수록 나중에 얻는 정보는 역설적으로 더 커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실행하기 전에 혼란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같이 정해져 있는 게 실행하고 나서도 또 벌어지면 사실 그건 전혀 정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 이정우인데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이정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름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자, 그런 상황은 정보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보 함유랑 어떻게 보면 뭐 불확정성, 복잡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압축을 했을 때 그 엔트로피라는 게 그 정보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정보 함유량 이하로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압축은 복원했을 때 원래 정보를 100% 복원하는 그런 압축을 전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나치게 압축을 하면 정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전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직전에 스탑할 때 가장 많이 압축하는 거는 결국 정보 함유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엔트로피의 이 물리적인 의미가 여기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이.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했었는데 스칼라 값으로 나왔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단위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의 단위 심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첫 번째 시행했을 때 한 유니트에 대해서 몇 빛으로 압축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여기서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완전히 수학적인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추가 덧붙일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자, 뭐 의미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 각서라고 한번 증명을 쉽게 해볼까요? 자, 증명 굉장히 단순합니다. 철학이. 티피컬 셋에 해당하는 놈은 티피컬 셋의 그 개수만큼으로 빛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티피컬 셋의 개수가 예를 들어 뭐 64개였다 라고 하면은 2의 6승이죠. 그러면 6bit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6bit에 가능한 모든 콤비네이션이 2의 6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카디널리티를 결국은 로그 2로 계산하면은 그게 몇 bit으로 그걸 표현 가능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티피컬 셋의 최대치가 이거였죠. x를 생략하면. 그렇죠? 그럼 이건 몇 bit으로 표현 가능할까요? 승천. 로그 2만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수부에 있는 분만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네? 네.
크게. 요 빈만 표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정수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H도 실수고 엡실론도 실수고 일반적으로는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빛은 디스크릿한 거니까 정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오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올림을 해버리면 됩니다. 0.3이면 1로 바꿔버리고 3.1이면 4로 바꿔버리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림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한 빛을 더 더해버리면 물론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충분히 여유를 갖는 거죠. 한 빛을 더하고 그래서 NH 플러스 엡실론에다가 한 빛을 더 더하면 자 그리고 티피컬 셋이 아닌 경우 거의 확률적으로 발생 안 하는 놈들은 확률적으로 거의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이 놈은 압축을 포기하잖아요. 전체 집합을 카운트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은 이게 이렇게 써서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겁니다. 그렇죠? 이 로그를 없애버리면 전체 집합의 개수는 이거죠. 동전 던지기로 하면은 절대값 x가 2가 되고 2에 100번 던져서 2의 100승이 전체 집합. 그러니까 압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압축을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빛의 개수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니니까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한 빛 더 딱 먹으라 하고 한두 빛 더 줍니다. 자, 이걸로 전부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티피컬 셋인지 아닌지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빛으로 표현을 할 때 뭐 제일 위에 있는 빛을 MSB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LSB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MSE에 이게 티피컬 셋인지 아닌지만 표시해주는 원빛을 넣어주자. 1이면 티피컬 셋이고 0이면 티피컬 셋이 아닌. 그래서 원빛을 더 추가해주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원빛, 원빛. 2빛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빛이 들어가요. 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고 좀 단순무식한 압축 방법인데 그렇죠? 놀랍게도 이게 거의 옵티말에 가깝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단순무식한 방법인데 왜 옵티말이 가까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n분의 1은 좀 나중에 나눠주고 n분의 1 제외한 나머지 몇 빛을 써야 되느냐 합축한 후에 에 대한 평균은 결국 모든 게 확률적인 거죠. 확률 구한다는 얘기는 티피컬 셋인 경우하고 티피컬 셋이 아닌 경우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퀀스가 근데 각각에 대해서 평균은 P 곱하기 L이죠. 서메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L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숫자처럼 보이지만 별게 아닌 게 방금 우리가 이 약속한 맵빛으로 이거를 표현하자라는 게 L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퀀스를 이만큼의 개수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왜? 집합의 개수보다 더 많은 원소로 표현하면 당연히 그걸 표현 가능한 거죠. 그때 몇 빛으로 썼느냐가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티피컬 셋에 대해서는 이만큼 썼다 그랬고 티피컬 셋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썼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이 등장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티피컬 셋의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구할 때 엔트로피가 변수처럼 보이지만 상수라고 했었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것들이 뭐 x가 여기 있어갖고 변수처럼 보이지만 다 상수라는 얘기죠. 그것도 상수. 그렇죠? 자, 밖으로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 L, XN에 해당하는 놈들이.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거는 확률을 더하는 건데 확률이 첫 번째는 티피컬 셋에 대한 확률이 돼버리죠. 두 번째는 그것의 여사건 티피컬 셋이 아닌 놈 여기 컴플레멘트라고 표현했죠. 여사건의 확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성질 두 개 중에 두 번째 성질 방금 전 페이지에서 증명한 거 티피컬 셋이 될 확률은 제너레이트 된 시퀀스가 티피컬 셋의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랬죠.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걸로 대체가 된다니. 그냥 1로 바꿔도 됩니다. 부등식 어퍼 바운드 들어가면서. 그리고 반대로 티피컬 셋이 아닌 놈은 그것의 어퍼 바운드는 반대니까. 그렇죠? 1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죠. 왜? 티피컬 셋이 이거였으니까 이것의 여사건은 뒤집으면서 이거 부등호 바뀌면서 1 이거가 되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A고 이거는 A의 컴플레멘트고 자 이거의 어퍼 바운드는 엡실론보다 작다 되죠. 그러면 총 5개 항이 나오는데 이거 그렇죠? n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면 엔트로피 한 번 나왔고 나머지 4개 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타이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이 빠져있죠? 자 그래서 요 엡실론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로그 x가 여기 들어오고 앞에 엡실론이 붙었죠? 그렇죠? 사실 이 엡실론하고 이 엡실론하고 다른 엡실론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엡실론이니까 편의상 같이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여기 나오고 n을 밖으로 빼면서 여기에 2 엡실론이 곱해져 있는 거를 또 n으로 빼면서 이런 게 나왔죠. 뭐 다소 복잡한 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 각각의 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항들이 다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는 항이라는 즉 0에 컨버지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런 숫자들이에요. 엡실론 임의로 작은 숫자 그 다음에 로그 카디널티는 상수고 여기 엡실론이 곱해졌으니까 두 번째 항도 임의로 작은 숫자 n분의 2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임의로 작은 숫자 이거는 뭐 더 작은 숫자죠. 엡실론도 이미 작은 숫자인데 그걸 또 다시 n으로 나누니까 더 작은 숫자 무슨 얘기냐면 4개의 아주 작은 숫자들을 더해도 여전히 작은 숫자로 되죠. 그거를 엡실론 프라임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스텝으로 양변을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n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 식이 나왔다. 그래서 티피컬 셋이 별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이론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파워풀한 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최초로 엔트로피의 물리적인 의미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생기는 시퀀스를 압축을 할 때 단위 인풋 bit당 몇 bit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에 증명 과정이나 수식보다 엔트로피의 물리적인 의미 압축을 했을 때 단위 인풋 심볼당 몇 bit을 써야 압축이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5장에서 증명하는 것은 엔트로피 이하로는 압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압축의 끝판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그 덕후인데 이상하게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몇 년 전에 이상한 이메일 하나 받았었는데 저희가 페르마 정리를 증명하는데 페르마 정리를 자기가 증명했다고 읽어봐달라고 논문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뭐 또 연구 엔진이 가능하다는 걸 자기가 증명했다고. 마찬가지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대단한 알고리즘을 발명을 해서 엔트로피 이하로 압축할 수 있는 기발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듭떠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굿뉴스이자 배드뉴스죠. 왜냐하면 굿뉴스인 거는 이제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고 이 이상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도 불가능하다. 배드뉴스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압축을 하고 싶은데 더 압축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배드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엔트로피가 어쨌든 정보 함유량을 나타내는 거고 정보 함유량이 최대가 되는 게 유니폼한 경우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의 압축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배드 뉴스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전 던지기를 유니폼한 동전으로 던져서 그걸 압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기발한 알고리즘이 나와봐야 그냥 그걸 단순하게 100번 던져서 100빛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다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서로 다 그냥 컨시스턴트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티피컬 셋이 차가 맞배기를 받고 이게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좀 다소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티피컬 셋의 개념을 익숙하지 않으면 정보 이론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티피컬 셋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한번 실제로 계산도 해보고 한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4장 소개하면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4장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랜덤 배력을 여러 개라고 해도 유한한 개수의 랜덤 배력을 뭐 n개, n이 파이나이트 할 때 그럴 때 엔트로피라든가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내렸었죠. 근데 이런 유한한 개수가 아니고 그냥 무한히 계속 지속되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지속되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 그러니까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개가 시간 축상에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거 사실은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엉터리 정의인데 랜덤 프로세스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랜덤 베리어블들의 뭐 타임 인덱스가 붙어 있는 그런 시퀀스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같이 주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뭐 직관적으로 내립니다. 근데 이게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엄밀한 정의는 랜덤 베리어블 정의, 오리지널 정의하고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뭐 벌어지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매핑되는 게 사실 좀 더 엄밀한 정의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면 괜히 쓸데없이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포멀한 데피니션은 여러분들이 따로
하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유도에 뭐 특별히 제약은 안 벌어지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더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 중요한 이제 뭔가 종류를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종류냐면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축이 있다고 치면 뭐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어도 되고 컨티뉴어스 타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미 쫙 시간축이 있는데 무한대까지 펼쳐지는 여기서 임의의 시간축의 서브셋을 뽑아서 0, 1, 5, 10 이렇게 4개를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0부터 n까지 다 뽑아도 모든 가능한 임의의 시간축의 샘플을 뽑아서 그러면 여기서 n개를 뽑으면 n개의 확률 변수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뽑은 걸 T1, 두 번째 뽑은 걸 T2, 마지막 뽑은 걸 TN이라고 하면 XT1, XT2, XTN 이라고 했을 때 자, 확률 변수를 준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확률 변수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확률 분포도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항상 페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없이 확률 분포 없이 확률 변수만 쓰라고 하는 경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임의로 뽑은 포인트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주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타임 샘플에 대해서 무조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항상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랜덤 프로세스 정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는 뭐냐면 요 놈들이 임의의 타임 샘플을 정했을 때 T1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디펜던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의 상대적인 위치는 같이 유지하면서 좌우로 이동을 해도 확률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T1에 대해서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과 오른쪽으로 시간을 예를 들어 뭐 디스크리트 타임 같으면 델타만큼 정수배 움직여도 T1 플러스 델타, T2 플러스 델타 시간이 오버됐네요. 이 정의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Tn 플러스 델타. 이 델타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임의의 정수나 실수입니다. 좌우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평을 이동을 해도 확률 분포가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부터 다룰 내용들이 이러한 특수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일반적인 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더 재미난 사실은 정리해서 이 n의 개수가 임의의 n의 개수입니다. 임의의 정수.
양의 정수. 그러니까 n이 1이 돼도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개 포인트만 뽑아서 좌우 이동해도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고, 두 개 포인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좌우 이동시켜도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되고, 세 개 포인트 뽑아서 상대적인 간격 유지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 생각해보면 너무 특수한 경우죠. 너무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사실 현실 세계는 이거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걸 벗어나면 뭔가 이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정보 이론에서는 스테이셔너리한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또 스테이셔너리한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를 오늘 배운 거는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요. 엄밀한 의미의 스테이셔너리티라고 부르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릴렉스 시킨 루즈하게 만든 와이드 센스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나요? 네. 첫 번째 좀 읽어줄래요? 셋이 자주 일어나는 시퀀스의 셋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수식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주 일어나는 그 의미는 약간 현문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2번씩 자주 일어난다라는 게 1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현문오답인데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2번 식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게 아까 코멘트였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티어럼 3과 달리 티어럼 4는 n이 충분히 크다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요거 맞죠? 네.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n이 충분히 커야만 요 이번에 요 조건이 있죠.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만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만 다뤄지는데, 그게 큰 뭐 제한 조건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n을 큰 경우만 정보 이론에서 다룹니다. 대체로 뭐 10, 100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루냐? 보통 10,000 이상, 10만 이상,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한 100만 이상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제약 조건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통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티피컬 셋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가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데 여기는 뭐 송신, 수신의 개념은 없고 그냥 송신자 한 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X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없고. 그래서 X 자체, 그러니까 송신자의 메시지를 뭐 할 때 이 메시지의 구조가,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어떤 구조를 갖는가를 이제 우리가 다룬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구조라는 것은 티피컬 셋 관점에서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티피컬 셋은 항상 존재하는 건가요? 티피컬 셋은 항상 존재하죠. 왜? 존재 안 하려면 이 정의가 성립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성립 안 되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게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티피컬 셋이 뭐 최악의 유니폼한 경우에도 계산이 됐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티피컬 셋을 계산한 게 아니고 티피컬 셋의 크기를 계산한 거지만, 티피컬 셋의 크기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티피컬 셋의 존재가 이미 뭐 간접적으로 보여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게 정의가 되니까 항상 존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